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번쯤은 음악 공부. 오늘은 화음에 대해서 같이 보고 연구하고 새겨봅시다. 이 자료는 부산대학교 미래시민교육원 토크트럭 가요교실의 또 교육안 또는 이 화면을 즉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공유할 계획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음악은 멜로디로 시작하지만 음악에 색을 입히는 것은 화음이다 이렇게 말하네요. 화음은 뭐라고요? 음악에다가 색을 입힌다. 음악에 색을 입히는 것을 뭐라고? 화음이라고 한다. 이 정도 꼭 알아 우리 두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화음은 서로 다른 높이의 음이 한꺼번에 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한꺼번에. 화음은 서로 다른 높이의 음이 한꺼번에 들리는 것이다. 이렇게 또 정의를 한번 내려놓고요. 자, 하지만 화음의 역할은 매우 복잡하고 방대합니다. 많은 음악 이론가들은 화음을 분석하는데 자기 경력의 대부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화음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 자, 여기다가 두 음 사이 간격을 가리켜서 뭐라고? 음정이라고 한다. 이 음과 이 음 사이를 가리켜서 여기를 음정이라고 한다. 음정은 숫자로 표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라에서 미까지 또는 5단계의 음 높이 간격을 오도라고 한다. 음정의 그 오도, 음의 높이 간격을. 가장 초기 형태의 다섯률 음악은 중세시대에 나타났는데요. 중세 작곡가들은 이 다섯률, 즉 가장 초기의 다섯률 음악은 중세 때부터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작곡가들은 이 울림음을 낼 때 사도 음정, 예를 들어서 도레미파 이렇게 레미파솔. 자, 그래서 사도 음정이나 오도 음정을 많이 선호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멜로디 라인의 아래, 라인 안에 사도 또는 오도의 음 간격으로 뭐가? 화음 라인이 병행되었다고 합니다. 화음 라인이 병행되었다. 제가 이 인터넷에 보니까 이 화음 라인에 대한 표현을 해놓은 높은 음자리표의 화음 라인 뭐 이런 상당히 재미있는 그림식으로 해서 표현해놨더라고요. 뭘 하나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악기들이 각자 내는 음이 다 다르잖아요. 소리가 다 다른데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뭔가 화음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그냥 이 그림도 하나 가지고 와봤고요. 자, 르네상스 시대에 3화음이 주 화음 단위가 되었고 수백 년 동안 그 자리, 그 지위를 지켜왔다고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 하게 되면 우리는 뭐 역사 시간이나 이런 때 종종 들었기 때문에 말은 잘 알고 있는데 사실 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거나 내가 전체적으로 다 이해해서 가지고 있기보다는 그냥 상식적으로 좀 르네상스 시대 이렇게 들었는데요. 바로 르네상스 시대는 14세기 서력으로 서양 달력으로 말하는 것 말이에요. 1301년에서부터 1400년까지 이 시기를 14세기라고 한다. 이 시기에는 동양, 서양, 중동 뭐 이렇게 동남아시아, 그 서양은 서양, 한마디로 각각의 유럽은 유럽 지역에서의 그 음악성, 또는 중동은 중동 따로, 동남아시아는 동남아시아 따로따로의 모든 것이 발전했다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14세기부터서는 세계 역사가 더 서로 관계를 가지고 서로 유기적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르네상스 하게 되면 다시 탄생하는 재탄생, 다시 이런 등등의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르네상스. 자, 아직도 여러 형태의 음악에 삼하음이 쓰이고 있습니다. 삼하음은 3개 이상의 음을 동시에 또는 연속적으로 울리게 하여 음을 합성화하는 코드를 삼하음이라고 한다. 삼하음. 삼하음. 자, 여기다가 예를 들면요, 미에서 솔, 미, 파, 솔, 시에서 레, 시도, 시도, 레, 높은, 낮은, 시도, 레, 이렇게 하여튼 3개의 도, 3도씩 쌓아 올린 하음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무슨 하음? 삼하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삼하음의 이 악보에 보면 이런 메이저와 마이너 하는데 이 하나의 도, 미, 솔 이 반음씩 내려가지고 또 음을 만들고 결국은 뭡니까? 삼하음 음표를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고요. 자, 자리 바꿈이라고 하는 거. 코드를 구성하는 음정에 의해서 경쾌하게 들리는 장조, 장조와 또는 단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조인지 아니면 어둡고 슬프게 들리는 단조인지 코드의 성질이 결정을 한다라고 하네요. 자, 삼하음을 구성하는 음은 재배열해서 자리 바꿈을 만들 수도 있다. 이 자리 바꿈은 화음을 바꾸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자리 바꿈. 제가 악보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다른 데서 가져온 건데 이 장하음과 짧은 단하음 그리고 중하음 또는 강하게 강하음 이런 악보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그리고 화음은 많은 기능을 하죠. 많은 기능을 하는데 악곡에서 옷을 입히고 음악의 깊이를 더하고 아까 옷을 입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멜로디 라인을 보완하거나 울림을 준다고 해요. 멜로디 아래 기본 반주를 제공한다. 그래서 여기에 해파음과 불협화음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자, 귀를 즐겁게 해주고 안정되게 들리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화음을 협화음이라고 한다. 협화음. 발음이 억양은 협화음, 협화음을 협화음. 소리 나는 대로 하게 되면 좀 거칠고 친근하지 않거나 불안정하게 들리는 그런 화음을 무슨 화음?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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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화음과 불협화음. 아주 편안하고 안정되게 들리게 해주는 거. 좀 거칠고 막 불안정하게 들리는 화음. 이게 불협화음이다. 이 두 가지 화음이 때에 따라서는요, 이 완전 해파음 하나에 그냥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인터넷에서 좀 잘라가 온 겁니다. 완전 해파음, 그리고 이제 해파음이 있었으니까 불해파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시적인 불해파음이 주는 불안정감이 없다면 여기에 너무 재밌는 말이 있어요. 조성음악은 지루할 것이다. 너무 안정되게 가는 음악은 지루할 것이다. 해파음의 안정감이 없다면 또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불해파음이나 해파음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생각해 볼 수가 있네요. 자, 어떤 것이 해파음인지, 즉 어떤 화음이 귀에 즐거운 것이, 어떤 화음이 귀에 즐거운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음악 역사 내내 확대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딱 단정을 짓기 어렵다는 얘기죠. 음악 역사 내내 어떤 것이 해파음인지,
또 어떤 화음이 귀에 즐거운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 굉장히 어려웠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말이죠. 심지어 협화음이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꼭 필요한 것인지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자, 이런 상황까지 음악에 대한 그 역사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 완전 협화음. 여기에 뭐 설명을 조금 보면요, 두 개의 음이 동시에 울렸을 때 불충분하면서도 탁하지 않은 어울림. 장, 3, 6도와 단, 3, 6도의 음을 이른다, 일컬는다, 말한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참고로 하시고요. 자, 한번 이 책에서 이 365 하는 어쩌면은 이 교양 서적 이 제가 참고했는 내용의 그 책의 주라고 할까요? 그 주석을 한번 보면은 주 1. 요한 제네바스티안 바흐. 이 바흐라는 사람 합창 음악을 작곡할 때 아주 능숙한 화음을 구성했다고 알려져 있다. 참 잘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능숙한 화음. 여기서 요한 제네바스티안 바흐는 독일 사람이죠. 독일 사람이고 1600년대 1685년 그리고 1750년 이때까지 살은 사람인데 독일의 작곡가로서 오르가니스트, 챔발로 연주자이며 개신교회의 교회 음악가다. 결국에 서양에서는 이 교회 음악에 엄청 많은 음악가들이 신경을 써서 음악의 그 뭐라고 그럴까 집대성 또 아니면 발전을 시켜 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클로드 드뷔시의 곡들은 종종 멜로디보다는 오히려 풍성하고 변화하는 화음, 즉 변하는 화음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주 2에서는요, 두 번째에서는 기원전 6세기 철학자 피타고라스. 우리는 피타고라스 하게 되면 벌써 수학이라는 생각이 떠오를 정도로 여기 나오네요. 수학적 비율, 즉 순수, 즉 가장 순수한 화음은 2대 1이나 3대 2 정도 또는 4대 3 같은 수학적 비율에 기반을 둔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 피타고라스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럴까 너무 오래전에 기원 한 570년 전의 일이다 보니까 실제 상황을 또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피타고라스 수학적 비율에 기반을 두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기원전 570년 아까 얘기했는데 사실 그리스의 수학자로서 여러 가지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미약하다라는 학자들의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아주 오래전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대장장이들이 다양한 크기의 망치를 들고 쿵착쿵착 친다든지 이렇게 망치질 할 때 여럿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끄럽게 들리는데 음악가가 들을 때는 이게 큰 망치, 아니 이거는 작은 쇠붙이, 두들기는 소리가 다 달라. 사람의 그 팔 힘에 따라서 다르고 위치에 따라 다르고 어디에다가 치는지. 그래서 동시에 망치질하는 그 소리를 듣고 만든 이론이 있다. 바로 그게 수학적 비율에 기반을 둔 피타고라스의 법칙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대장간에 일하는 그 망치질하는 장면을 제가 못 찾고 그 샘물을 끓여내는 그런 장면 하나 사진으로 담았는데요. 자, 이걸 참고하시고 주 3에서는 화음을 뜻하는 영어 우리가 하모니 이런 말 하죠. 요즘 예식장 이름도 하모니가 있고 서로 이 화음이 잘 맞아야 된다 이 말이죠. 두 부분을 연결하거나 합친다는 의미의 그리스어로서는 하모니아 이런 말, 하모니아.
이런 데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간략하게 알아본 화음 이야기,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화음, 우리 생활 속에서는 이 화음, 음악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인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이 화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모니, 하모니아, 이런 말들을 좀 자주 새기고 이 음악적 사고방식과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우리 좀 즐겨 가까이 합시다. 제가 지금까지 소개드린 자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 수업 365라고 하는, 여기에 데이비드 S. 키드 그리고 노아 D. 오펜하임, 이 사람들이 짓고 호성심님이 옮긴, 아니 옴자가 틀렸네, 글자가 옮긴 자료를 가지고 제가 생각을 좀 정리하고 여기다가 사파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즉 BING 가는 빙, 여기에 있는 것들을 좀 몇 컷 가지고 와서 올렸습니다. 19 차트에 있는 거, 19번째 차트 화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화음에 대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이 책 읽는 재미가 솔솔 느껴지기 때문에 멋진 인생을 우리가 경영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뮤즈 토크로서 좀 재미있게 살아가는 소년 같은 그런 인생, 잼나보이 여순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